안녕하세요. 박장대소 희노애락이 묻어나는 여러분의 사연을 들려드리고 공감해보는 DJ 박여사입니다. 박여사 이번 사연은 양심 없는 시어머니와 가진 것 없는 며느리에 관한 사연입니다. 지금 그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거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작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사람은 30이 가까운 나이에 고시원에서 시험을 준비하며 제가 일하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 수험생이었습니다. 방금 어묵 새로 볶았어요. 좋아하시죠? 더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매일 찾아오는 손님이다 보니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반찬을 기억해뒀다가 더 챙겨주기도 했고, 그런 저에게 그 사람은 고마움의 표시라며 커피 한 잔을 종종 카운터에 올려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며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살아온 저에게 처음으로 가족이 되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늦가기 수험생으로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시험에만 매달리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것쯤은 저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야, 돈 버느라 힘들지? 미안해. 내가 이번에는 꼭 합격해서 자기 고생한 거 꼭 헛되지 않게 해줄게. 난 괜찮아. 걱정 말고 몸 상하지 않게 공부해. 제가 벌어 그 사람을 뒷바라지 해주는 것이 저에겐 기쁨이었으니까요. 그 사람의 부모는 저를 만나보지도 않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다는 이유로 반대가 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험을 보겠다며 공부했지만 결국 낙방하고 말았죠. 5년간 수험 생활에 지친 그 사람은 공부는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며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안 그 사람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 앞길을 막는다며 저에게 악담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아들 시험기를 막고 취업을 시켜? 그런다고 내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것 같으니? 어림없다. 근본 없이 자라서 그런지 내조가 뭔지도 모르는구나. 이래서 집안을 봐야 한다는 거야. 저와 그 사람이 어머님 집을 찾아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할 정도로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언젠가는 어머니도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날이 올 거야. 그때는 어머니 좋아하시는 사과 한 상자 들고 꼭 찾아뵙자. 그렇게 그 남자는 멋쩍게 웃어 보였습니다. 결국 우리 둘은 부모와 일가 친척 하나 없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려야 했고, 우리는 결혼 서약에서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자는 말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남편은 적은 월급에 고된 일이지만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 작은 집이라도 마련하고 서로를 닮은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는 희망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형편상 대학을 못 간 제가 마음 쓰인다며 돈 많이 벌면 꼭 대학에 가서 원하는 공부도 하라며 격려해주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이 새벽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을 돌아오던 중 사고를 당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추스르며 병원으로 갔지만 남편은 결국 눈을 뜨지 못하고 그렇게 제 곁을 떠났습니다. 내 아들 잡아먹은 년
니까지 게 뭔데 우리 아들을 잡아먹어. 내가 이런 꼴 보려고 금이야 오기야 키운 줄 알아. 감히 니까지 년한테 이런 꼴 당하려고. 제 뺨을 때리고 욕했지만 저는 어떤 아픔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보금자리였던 원룸문 앞에 제 짐이 내팽겨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제 짐을 집어던지며 네가 양심이 있으면 우리 아들 벌어서 마련한 이 집에서 살겠다 하진 않겠지. 보증금 빼서 내가 가져갈 테니깐 앞으로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라. 우리는 길에서 봐도 모르는 남이야. 두 사람이 모아 함께 마련했던 집에서 저는 무일푼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갈 곳 없는 서름보다 저를 이렇게까지 대하는 시어머니라는 사람에게 치가 떨렸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참고 이해하려 했던 내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존재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5개월 후 갑자기 제가 일하는 곳으로 시어머니, 나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잔뜩 긴장된 얼굴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웃는 얼굴로 아가 잘 지냈니? 어디 아픈 데는 없니? 하며 제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놀라 네, 무슨 일이세요? 여긴 어쩐 일이시죠? 했더니 시어머니는 너를 그렇게 보내고 계속 생각이 나고 걱정이 됐단다. 어디 좀 가서 이야기 좀 하자. 그렇게 저를 끌고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잃고 어린 나이에 혼자 된 네가 걱정돼서 말이다. 지내는 곳이 마땅치 않으면 우리 집에 와서 지내는 건 어떻겠니? 황당하기 그지없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얼굴 한 번 보지 않으셨던 분이 한 집에서 살자니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 테니 마음 바뀌면 언제든지 오라고 저를 다독이고 떠났습니다. 그 후로도 종종 저를 찾아오셔서 안부를 묻고 반찬도 싸다 주시는 등 다정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모질게 대하셨지만 정에 그리운 저에게는 어머님의 그런 모습이 그저 측은하고 안타깝다 여겨 챙겨주시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모르게 지난날 어머님의 미움과 원망도 차츰 잊혀지게 되었죠. 사랑했던 남편의 어머니. 우리는 좋은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요. 문득 주말에 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 사과라도 들고 한번 찾아가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제게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저는 배신감에 치를 덜어야 했습니다. 네, 여기 보험회사인데요. 남편분 사망보험금이 2억 원이 나와 수익자가 배우자님이십니다. 알고 계시죠? 네, 배우자님이 수익자이신데 자꾸 어머님과 형제분이 오셔서 보험금 수령을 요청하셔서 확인 좀 부탁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의 연락을 받고 저는 어머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잘해주신 게 그이 죽고 난 사망보험금 2억 원 때문이에요? 그러자 어머님은 네가 그럼 내 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 돈을 받아가니? 30년 넘게 키운 내가 받아야 마땅하지. 어디서 듣고 왔나 본데 네가 그 돈 찾아서 잘 먹고 잘 살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보험금 빼앗아 가려고 저에게 잘해주셨던 거예요.
전 어머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신 줄도 모르고 어머님과 잘 지내볼 생각을 다 했네요. 제가 참 순진했어요. 그이가 저에게 남겨준 돈. 어머니, 그 돈 못 드립니다. 최대한 흥분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남편의 보험금은 어머니 몫이 아니라고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악담을 퍼부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고함을 치셨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저의 목표를 조금 더 앞당겨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남편이 남겨준 돈으로 제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사회복지사 공부해 보려고요. 남편이 대학에 꼭 보내주겠다 했던 약속을 이렇게 지키나 봅니다. 남편이 생전에 저 닮은 아이와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부모 잃고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 제 어린 시절과 많이 닮아 있는 그런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오늘따라 그 사람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사연 많은 박 여사,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